우리나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이런 것보다도 곱절 이상 중요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냐입니다. 특히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공부하고 나중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정신적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 교육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특히 문재인 정권 때 그런 쪽으로 한쪽으로 왜곡 편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걱정이 있어 왔습니다. 앞선 우리나라의 정권들은 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정권으로 다 도매금으로 매도를 해버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 톱으로 대문짝만하게 쓴 기사가 이런 겁니다. 2025년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뒤 중학생과 고교생이 배우게 될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 여기에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빠져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도 남침으로 시작된 이라는 설명이 빠졌습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 왜 6.25 전쟁이 터졌는지 애매모호하게, 마치 자유민주 진영도 아니고 공산 진영도 아닌 어떤 중립국인 척하는 어떤 제3세계권의 어떤 학자가 쓰는 문장 비슷하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 없이 그냥 6.25가 터졌을 때 6.25가 발생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써놓은 겁니다. 이러한 교과서로 배우는 아이들은 6.25가 북침인지 남침인지 여러 설이 있구나. 예전에 우리 아버지 꼰대 세대들은 다 남침이 북한이 남침했다고 그렇게들 배웠다는데 내가 역시 나는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젊은 세대가 되겠군. 그래 맞아. 여기도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 북침의 가능성, 그때 남북 상황이 워낙 긴장 관계였고 교전도 곳곳에서 있었다 하니 그 휴전선 어느 곳에서 383 어느 곳에서 우리도 먼저 총을 쏴대기 시작한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나라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져야지라고 아이들이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런 거죠. 그것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에서 자유를 빼버렸다 이겁니다. 이 역사 교과서 시안을 보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에는요,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는 겁니다. 3대 독재 체제,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때 꾸려진 정책연구원, 이 정책연구진들이 만든 이 교과서인데, 그래서 역사교육 알박기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공공기관 인사 알박기, 그거는 이 교과서 알박기에 보면 비하면 아주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20년, 30년에 우리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주체 세력이 될 이 젊은이들 머릿속에 좌쪽으로 편향된 생각을 심어주는 이 교과서 알박기야말로 그 어떤 사안보다 중차대한 문제인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새로 연구진을 꾸릴 수도 있었지만 정부가 교과서 내용에 간섭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데요. 이건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교육부가 이런 부담 절대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한쪽 길로 편향되고 옆길로 빠져버린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데 왜 부담을 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육부의 동북아 교육대책팀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네요. 이번 시안은 정책연구진의 연구 결과로 앞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북한의 남침 등 사회적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다면 정책연구진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수정해 나가겠다. 그랬네요. 말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면은 6.25 남침 문제,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문제, 대한민국 수립, 그다음에 8.15,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뭐 이런 대략 한 5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습니다. 먼저 6.25 남침. 심지어 문재인 정권 때의 교과서에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그랬는데 이번에 올해 새로 나온 시안에는 그 남침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라고 문재인 때도 그 자유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 시안에 민주주의 앞에 자유라는 말이 삭제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국이 아니라 그냥 정부일 뿐이다. 평양에도 정부가 있고 서울에도 정부가 있다. 어떤 등가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유일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하게 합법적인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서로 합법성을 주장하는 양쪽의 정부가 세워졌다. 이런 뜻을 함유하고 있는 겁니다. 8.15 광복, 8월 15일 광복에서 8.15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8.15가 그동안 이게 정부 수립한 날이냐 건국절이냐 광복절이냐 건국절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건국적 논란을 의식한 표현인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좌파 쪽에서 근대화, 산업화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 신자유주의가 그 노동자들에게 어떤 압박을 가하는 그런 구조를 심화시켰다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 만들어진 교과서 시안에서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 강조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 산업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세계 10위권 안팎을 넘나드는 오늘날의 경제 대국으로 만드는 그 주력들을 한마디로 비판하고 그들이 끼친 사회적 해악을 더 침소봉대에서 부풀리려는 그런 의도가 여기는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신자유주의가 끼친 해악을 더 부각을 시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을 부르고 있는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발은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 교육과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 김정인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 김정인 교수는 2014년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던 장본인입니다. 김정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일 전력의 박인덕이 해방 후에 유관순을 발굴해서 이화학당 출신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유관순을 모르는데 우리나라 교과서에 1950년대에 들어갔다. 그래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죠. 작년 2월에는 나는 꼼수다 출신 방송인 김용민 유튜브에서 유관순 열사는 1960년대 박정희 정부 들어와서 부각시켰다. 또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이제 발달장애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제작한 첫걸음 현대사 1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뭐 법을 어겼다느니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느니 뭐 이런 언급을 해서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정인 교수는 진보 사학계를 대표하는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 직속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기획소통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작년 11월에 대통령 기록관리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